184페이지는 예, 가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입니다. 184페이지 가니까 01번 가세표준 계산, 가세표준 나와 있고 가세표준 계산 상식을 보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뭘 빼요? 이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빼지. 184페이지. 가세표준 계산할 때 각 사업용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빼는데 이 순서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이론 시간에 갖고 나옵니다. 이 비소를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순차적으로 공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184페이지 그 하단에 2월 결손금.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데, 뭐 결손금은 손금이 입금보다 큰 게 결손금이지, 그지? 손금이 입금보다 큰 게 결손금이고, 그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무슨 결손금? 2월 결손금이고요.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중간에 보시면 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슨 공제를? 소득공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둘 다 마찬가지야. 중소기업은 소득공제 허용하고 다만부터 밑줄 그을까요?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2월 결손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용 소득의 몇 분의 몇? 100분의 60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문제 풀 때 여기 2월 결손금 넣는 금액 있잖아. 그지? 2월 결손금 넣는 금액은 각 사업용도 소득 금액이 1억 4,094만 원이라면 1억 4,094만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다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그지? 거기 보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이 아니거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는 여기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 소득금액 몇 프로 범위 내에서 60%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기준소득금액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야. 기부금에 대한 기준소득금액 계산할 때도 예,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이 아니거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는 그지? 예, 2월 결손금을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만 예,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185페이지 가면 2월 결손금 공제 있어요? 2월 결손금 공제. 이거 아까 전에 우리 필기했는데 2009년 이후 거는 5년간 이월 공제, 그지? 2009년 이후 거는 10년간 이월 공제, 2020년 이후 거는 15년간 이월 공제, 예. 2020년 이후 거는 15년간 이월 공제고,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적용배제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적용배제. 법인세 가대표준을 추계 결정하거나 추계 경정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을 공제하지 않는다. 장부 작성을 제대로 안 해서 추계 결정, 추계 경정하는 경우는 2월 결손 공제를 안 해주고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명 서류가 멸시되어 가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 공제대상 2월 결손금의 범위 공제대상 2월 결손의 범위 가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것으로 보는 거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익으로 충당 아까 전에 제가 필기할 때 보전 충당된 2월 결손금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으로 충당된 2월 결손금은 이미 뭐 된 걸로 공제된 걸로 본다 이런 얘기고 가세표준 계산상 소멸하지 않아 공제와 2월 결손금 포함되는 것은 추계 결정 경정 시에 공제되지 아니한 2월 결손금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같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 재무구조 계산적립금 등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2월 결손금은 예, 공제되지 않은 2월 결손금으로 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론 시험에 보기에 나올 수가 있고요.
결손금 소급공제도 시험에 나오면, 예, 이론 시험에 나와요. 결손금 소급공제 의미 환급 요건.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서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받고자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미 세금을 냈어. 근데 이번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그 결손금을 이후 공제받지 않고 결손금을 소급공제, 전년도로 돌아가서 공제를 받으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 중에 일부를 뭐 해주겠다는 거야?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야, 중소기업은.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라 하고 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월 공제를 하는 대신에 본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으로써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어야 되고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가대표 등과 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에 각각 신고했을 것. 이 조건 가지고 이론 문제 보기가 나옵니다. 조건 가지고.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은, 예, 환급 대상세액은 둘 중에 작은 거. 환급세액은, 예, 환급 대상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예, 직전 사업연도의 가세표준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뺀 금액에서, 그치? 예, 그 금액의 세율을 곱한 거만큼, 예, 그러니까 그 산출세액 차이가 환급 대상세액이 되는 거고, 환급 한도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을, 예, 뺀 금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고요. 환급세액은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6페이지 보시면 환급세액의 추진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가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한 세액과 이자 상당의 그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추정을 한대요. 경정을 통해서 그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이 사실은 그 줄어든다면 그지 환급받은 그 세액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을 환급받은 세액하고 이자 상당액을 추정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공제도 넘어가고 187페이지 가시면 산출세액 있어 산출세액 산출세액 각사업용 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세액이 계산 구조가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예, 밑에 그 세율을 보시면 가세표준이 2억 원 이하면 예, 가세표준 금액의 10%, 예, 200억 이하면 예, 2천만 원 플러스 2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3천억 이하면 39억 8천만 원 플러스 200억 초과하는 금액의 22%, 3천억 초과하면 655억 8천만 원 플러스 3천억 초과하는 금액의 25%,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는 거.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2억 원 이하는 10%하고 200억 이하는 20%하고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이 몇 프로라는 거? 25%라는 거.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188페이지 가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도 이것도 이제 그 한산한 예. 한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그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그 한산 내용연수 적용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텐데 그냥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세 표준이 2억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세 표준이 2억이고 여기는 확실한 가세 표준을 적용한다고 얘기하는데 봐봐요. 잠깐만 설명을 먼저 들어봐.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산출세 계산은 1년 동안 가세 표준이 얼마지? 6월 달까지 가표가 2억 원. 그지? 7월부터 12월까지 가표가 얼마? 2억 원. 그러면 가세 표준이 4억 원이잖아. 사업연도가 1년일 때, 그지? 가세 표준 4억이면 가표가 2억 원 이하니까 아니지 2억 원 이하가 아니지 2억 원 초과하고 200억 이하니까 세율 몇 프로인데? 20%인데? 그지? 그냥 2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얼마 플러스? 얼마 플러스? 2천만 원 플러스 2억 초과액. 4억 원에 대해서 2억 초과액이면 얼마지? 2억 원이죠? 2억 원에 세율 20%. 그럼 여기도 여기는 4천만 원이고, 그지? 그지? 여기는 2천만 원이니까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는 산출세액이 6천만 원이 나와. 그지? 근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세 표준이 2억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가세 표준 2억 원에 2억 원 이하니까 세율은 몇 프로? 가표가 2억 원 이하면 세율은 10%. 2천만 원 산출세액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가표가 2억 원이니까 산출세액 2천만 원이라면 그러면 합치면 1년 동안 세금이 얼마가 되지? 4천만 원이지. 보시면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도 벌어들이는 가표는 얼마? 4억 원. 여기도 가표는 얼마? 4억 원. 그지? 같은 가표인데 1년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6천이고 6개월씩 계산하면 세금이 4천만 원이면 그러면 사업연도를 줄이는 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이거 형평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환산 가세표준 사용한다고 그래요. 환산 가세표준. 무슨 가세표준? 환산 가세표준. 환산 가세표준은 가세표준 2억. 이거 6개월 동안 가표 얘기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가표. 2억 원 곱하기 사업연도 월수 6개월분의 12. 여기도 조금 바꿔야 되겠구나.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세표준 2억 원인 경우. 환산가세표준은 가세표준 2억 원 곱하기 6분의 12 하면 1년으로 환산한 가세표준이 4억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4억 원이. 그건 산출세 계산은 가세표준 4억 원 곱하기 세율이 20%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2억 원까지는 2천만 원이고 2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하니까 환산한 가세표준 가지고 계산한 산출세액이 6천만 원 나오는데 사실은 내가 몇 개월만 사업을 했으니까 여기서 6개월만 사업했으니까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 6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산출세액은 이제 환산한 가표에 의한 산출세액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6개월만 사업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년인 경우하고 1년 미만인 경우를 구분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세 개는 생략할게요. 지금 너무 조시는 분들이 많아서. 188페이지 가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가세대상 및 비과세 보시면 가세대상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소득의 일정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납부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토지 등 양도소득의 10% 또는 40%고 일반적으로는 10%인데 미등기일 때 40%라고 보시면 돼. 미등기일 때 40%고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